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어도비 다큐먼트 클라우드, 에크로벳, DCN, PDF 온라인 세미나를 함께 학습하게 된 조교연입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서 저에 대한 짧은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디자이너이면서 한편으로 또 어도비의 다양한 도구들의 전문가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어도비 제품군을 10년 이상 사용한 사용자이자 연구가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 여러 대학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어도비 툴을 강의해 왔고요. 또한 EBS 직업과 잡코리아 러닝의 다수의 어도비 도구를 현재 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디자인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면서 디자인 관련된 부분들을 소통하고 있는데요. 이 교환에 보시는 facebook.com/CKY 디자인 클래스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페이스북을 통해서 언제든지 소통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네, 저의 짧은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에크로벳 DC 프로란 어떤 도구인지 먼저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또한 우리가 이번 시간 어떤 팁들을 배우게 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크로벳 DC 프로, 바로 오늘 우리가 학습하게 될 버전인데요. 에크로벳 DC 프로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태블릿에서 PDF를 직접 터치하고 편집하고 실시간으로 팀과 함께 문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크로벳을 사용하게 되면 언제 어디에서나 모든 디바이스에서 손쉽게 협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도비 제품에서 2,000억 개 이상 열람된 PDF는 계약, 교과서, 재무제표, 크리에이티브, 디자인과 같이 폭넓게 활용되어 현대 업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문서 검토, 그리고 태블릿에서의 터치 기반 편집, 중앙화된 문서 허브 등을 지원하는 여러 기능이 포함되어 있죠. 에크로벳 DC 데스크톱 앱, 그리고 에크로벳 리더 모바일 앱, 또한 어도비 도큐먼트 클라우드 앱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홈뷰를 통해 검토와 서명이 필요한 문서 같은 그런 업무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스캔과 태블릿 편집이 가능하게 됩니다. 에크로벳 DC 데스크톱, 그리고 에크로벳 리더 모바일, 도큐먼트 클라우드 웹 앱에 사용된 어도비 센세이 기반 양식 인식 기능을 활용하면 각종 양식을 더 빠르게 작성하고 서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크로벳 DC 사용자는 모든 환경에서 바로 PDF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PDF에서 터치만으로 텍스트와 포맷을 변경하고 이미지 편집, 추가, 회전 및 크기 조정까지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강력한 팁들을 함께 저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가 학습하게 될 5가지 목표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나만의 도구 모음을 만들 것이고요. 그리고 스캔한 PDF 파일에
내용 편집, 파일 병합을 저희가 실습을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타 문서 작성 툴과의 연동, PDF 문서 내 민감한 콘텐츠 제거 방법, 완성된 PDF 파일의 용량 최적화 방법, PDF 양식 작성과 배포 방법, 그리고 입력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워크로벳 프로 DC로 돌아가 우리가 예제를 통해 먼저 첫 번째 예제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구 모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도구 모음에서 우리가 이번 시간 사용하게 될 아이콘들을 먼저 최적화시키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도구 모음 툴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번 시간 사용하게 될 툴들 위주로 추가를 하고 재편성해서 작업을 시작하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가장 위에 있는 만들기 및 편집 부분에서는 페이지 구성을 추가하시고요. 또한 PDF 편집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PDF 내보내기 이 세 가지를 아이콘에 추가합니다. 추가된 아이콘 영역에서는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메뉴 순서대로 구성을 해줄 수 있죠. 다음으로 공유 및 검토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패스하도록 하고 그 밑에 양식 및 서명에서 양식 준비를 추가해 줍니다. 다음 우리가 보호 및 표준화 항목에서 교정을 추가하고 그리고 PDF 최적화 단추를 추가해 줍니다. 자, 이 상태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메뉴를 활성화시켰다면 다음으로는 스캔한 PDF 편집 예제를 통해서 스캔한 PDF로 편집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실제로 스캐너를 통해서 문서를 스캔한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애크로벳은 스캔한 문서를 편집 가능한 PDF로 쉽게 변환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이 스캔한 문서를 편집하기 위해 열면 애크로벳이 백그라운드에서 광학적 문자 인식 기능을 자동으로 실행하고 그 꼴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문서를 편집 가능한 이미지 및 텍스트로 전환해주는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측에 우리가 마련해 놓은 PDF 편집 메뉴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해 주시면 자, 페이지를 인식하면서 하단에 스캔한 페이지를 편집 가능한 텍스트와 이미지로 변환 중이라고 나타나죠. 자, 여기에서 텍스트가 언어 한국어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한글 문서를 스캔하였을 때는 언어가 한국어로 되어 있어야 정상적인 작업을 할 수 있고 만약 다른 언어로 작성되었다면 설정을 눌러서 다른 언어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스캔한 문서 부분에 마우스를 대보시죠. 그러면 마우스 끝부분에 이미지 사진 모양이 나타나는 아이콘이 보이는데 그것이 이미지이고 클릭했을 때 이미지 항목은 선택, 이동, 크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먼저 지저분한 배경 자체가 이미지로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선택 단추로 배경을 선택하고 바로 키보드에 있는 딜리트를 누르면 배경이 불필요하게 스캔된 배경이 바로 삭제되는 항목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불필요하게 스캔된 얼룩이나 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미지로 인식되기 때문에 선택하여 모두 지우고 깨끗한 문서 배경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텍스트 항목입니다. 텍스트 항목은 이미지와 다르게 클릭했을 때 커서가 나타나게 되죠. 이 부분을 쭉 드래그하여 선택할 수 있으며 우측에 있는 옵션 항목에서 폰트를 선택하여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나눔 고딕으로 변경해 볼까요? 자, 나눔 고딕으로 변경을 했더니
스캔했던 원래 텍스트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인식되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꼴뿐 아니라 사이즈도 변경이 가능하겠죠. 색상도 물론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항목으로 선택하시고 또한 글자의 스타일인 굵게 이런 항목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치를 변경하시려면 텍스트 주변에 나타나는 바운딩 박스를 드래그 앤 드롭하여 원하는 위치로 쉽게 배치해 줄 수 있죠. 하단에는 여러 글자의 문단이 나타나 있는데요. 여러 줄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선택하시고 마찬가지로 글꼴 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나눔 고딕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줄이 있을 때는 줄 간격 설정도 가능하게 되죠. 현재 1.58이라고 하는 숫자가 보이시죠? 네,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더 좁게 또는 더 넓은 줄로 여러분들이 좀 더 가독성 있는 문서를 위해서 줄 간격을 조절해 주실 뿐 아니라 자간 또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텍스트로 조절할 수 있는 모든 편집 옵션이 거의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자, 이와 같이 텍스트 부분을 조절할 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지 항목도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선택하고 이미지 크기 변경 또 회전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 개체를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바운딩 박스 모서리 부분을 마우스를 대시면 이와 같이 동그스름한 형태의 포인터로 변경이 되는데 이때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각도가 나타나면서 회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모서리 부분에서 커서가 나타났을 때 쭉 당기시면 크기 조절 역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스캔한 PDF로부터 재구성하고 또한 깔끔한 문서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파일을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스캔한 문서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깔끔한 형태로 변경을 마치셨다면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메뉴를 눌러줍니다. 그렇게 되면 상단에 파일 옵션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파일 크기 축소 옵션을 선택해 주면서 우리가 새로 명령 옵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명령을 선택하면 이미지를 다시 샘플링하여 다시 압축하고 포함된 나머지 글꼴을 서브세트로 포함합니다. 파일 크기가 이미 충분히 작은 경우에는 이 명령을 사용해도 별다른 효과가 없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또한 디지털 서명된 문서의 파일 크기를 줄이면 서명이 제거된다는 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서를 저장하면 이 예제를 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제품과의 연동 부분을 저희가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엑셀 파일, 워드 파일, 파워포인트 파일을 보실 수 있는데 모두 다 MS 오피스 툴에서 PDF로 전환을 해서 가져온 모습입니다. 엑셀 파일은 엑셀 특유의 그래프와 표가 나타나 있고 그것이 PDF로 변환되었죠. 워드 파일 역시 워드 프로세서에서 작업한 문서가 PDF로 변환된 모습입니다. 파워포인트 역시 슬라이드가 여러 슬라이드로 이와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뿐 아니라 그래픽 도구인 포토샵과 같은 툴에서도 PDF 저장을 통해서 문서를 PDF 파일로 저장함으로써 반드시 해당 컴퓨터에 포토샵이 있지 않더라도 완성된 문서 화면을 애크로벳 프로 DC에서 확인하여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다양하게 PDF 파일로 만들어진 문서를 다른 포맷으로 내보내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다양한 PDF 파일을 편집 가능한 워드, 엑셀 또는 서식 있는 텍스트 문서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파워포인트 파일을 열고 그 다음에 우측에서 PDF 내보내기 메뉴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뉴를 선택하면 PDF를 마이크로소프트 등으로 변환이라는 문구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다양한 형식으로 내보내실 수 있죠. 파워포인트에서 제작했지만 그것을 PDF로 변환하고 또 다른 도구인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문서로 내보내실 수도 있고 그 하위 버전으로 저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엑셀 스프레드시트 문서로 내보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원하시는 형태로 선택하신 후 내보내기 단추를 눌러주시게 되면 워드 전용 문서인 확장자가 나타나게 되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 작업한 문서를 PDF로 변환하고 그것을 또다시 다른 파일 형식으로 내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체크 형태의 내보내기 후 파일 열기 이 옵션을 체크하신 다음에 저장하시고 나면 자동으로 워드 파일을 통해서 파워포인트가 변환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페이지 재편성 예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단일 페이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여러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 이북 형태의 PDF 문서를 우리가 구성하는, 편집하는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PDF 문서가 여러 페이지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일단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1페이지씩 보이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 설정을 조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페이지 표시로 가시고 여기에서 두 페이지 보기를 선택해 주시면 자, 이렇게 양면으로 보이게 됩니다. 진짜 책처럼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네, 이 상태에서 저희가 보기를 진행을 해봅시다. 그러면 쭉 넘겨보시면 표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서브 게시물이 있고 그 다음에 연결된 포토북의 내용들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속지가 들어 있습니다. 서브 타이틀이 있고요. 다음으로 포토북의 내용들이 쭉 구성이 된 그런 문서입니다. 이렇게 여러 페이지로 구성된 문서에서 내가 여기에서 순서를 변경해야겠다 라는 필요가 생기거나 또는 특정 부분을 편집하거나 불필요한 페이지가 생겼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바로 페이지 구성이라는 도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를 대보시면 페이지 삭제, 삽입, 추출 또는 회전이라고 써 있죠. 네, 이 부분을 선택하여 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페이지들이 단일 슬라이드로 표시가 되고 여기에 썸네일이 나타나며 페이지 번호들이 표현이 되죠. 여기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순서를 바꾸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8번, 9번 페이지의 순서가 바뀌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드래그 앤 드롭해서 원하는 페이지 위치로 페이지들을 쉽게 재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고 굉장히 쉬운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유용한 팁을 얻으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비어있는 페이지가 있어요. 불필요한 페이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삭제하고자 한다면 마우스를 댔을 때 나타나는 이 휴지통 아이콘을 바로 클릭하기만 하면 페이지를 쉽게 삭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은 몇십 개의 페이지가 되든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페이지를 편집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가로로 잘못 들어가 있는 페이지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에는 회전 단추를 누르시면서 원하는 회전 단계를 만들어 주시고 해당 PDF를 재구성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희가 12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개인 정보가 들어있는데 이런 내용을 숨기고 저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럴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메뉴가 바로 우리가 이번에 세 번째 팁으로 보게 된 PDF에서 민감한 컨텐츠를 제거하는 팁입니다. PDF를 배포하기 전에 문서를 추적할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이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지 문서를 검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교정 도구를 사용하여 PDF에 표시되는 민감한 이미지나 텍스트를 제거,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정을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고 그리고 준비된 교정 도구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우측에 교정 도구가 보이지 않는다면 도구 탭으로 들어가서 선택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교정을 클릭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하단에 이 연락처 부분을 쭉 드래그 해줍니다. 그리고 상단 옵션 부분에서 교정으로 표시를 눌러주고 텍스트 및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텍스트 및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교정 도구 사용에 대한 안내 팝업이 나타나죠? 교정으로 표시한 다음 교정 적용을 눌러라 라는 안내입니다. 자, 이 두 단계만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민감한 콘텐츠를 통제하고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자, 확인을 눌러보죠. 자, 이 상태로 쭉 드래그하고 나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진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왼쪽에서 두 번째 아이콘 적용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모든 컨텐츠를 영구적으로 제거하려고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확인을 눌러주면 이와 같이 검정색으로 표시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문서에서 숨겨진 정보도 찾아 제거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 부분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검정색으로 적용된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교정을 성공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문서를 저장을 하도록 할 텐데요. 특별히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서는 사진이 많이 들어간 포토북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미지가 많이 들어있을 때 PDF를 최적화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또한 안내해 드리도록 하죠. 자, PDF 최적화는 파일을 통해 접근을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측 메뉴에 PDF 최적화 아이콘을 통해 접근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PDF 최적화를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DF 최적화 클릭을 하니까 상단 옵션에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는 고급 최적화 항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다고 체크하시고요. 보시면 PDF 최적기가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지 설정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설정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다운 샘플링이라는 항목이 먼저 나타나는데요. 다운 샘플링은 이미지의 해상도를 낮추어서 파일 크기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압축 방식이 나타나 있죠? 이 압축은 필요하지 않은 픽셀 데이터를 제거하여서 파일 크기를 줄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색상 단위의 점진적 전환을 사용하는 사진 등의 이미지에는 JPG 그리고 JPG 2000이 가장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 압축은 언제 쓰느냐? 이것은 넓은 영역의 솔리드, 단색 또는 단색으로 구성된 패턴으로 이루어진 일러스트레이션이 있을 경우 그때 적합한 포맷입니다. 또한 JPG나 JPG 2000을 사용할 때 품질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다양한 레벨, 최소, 낮음, 중간, 높음, 최고로
이미지를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운샘플링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수치가 두 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은 우측에서부터 해석을 하실 수 있는데 해상도가 225ppi보다 높은 경우 그때 다운샘플링을 하겠다. 얼마로? 150ppi로.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항목에서는 PDF 최적화를 사용하여 저장하시면 유용하게 여러분들께서 PDF를 저장하는 팁을 얻으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PDF 양식 작성과 배포 방법 그리고 입력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화면에 나타난 사용자 설문 부분은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는 설문 양식입니다. 이러한 양식을 우리가 웹페이지에서 작업을 하게 된다면 어떤 프로그래밍적인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애크로벳 프로에서 작업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툴을 클릭하는 것만으로 이러한 양식들을 간단하고 쉽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완성된 화면의 예인데요. 여기에서 다양한 형태의 폼 양식들을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보죠. 여기서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있다 없다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럴 때 사용하게 되는 둥근 라디오 단추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문항을 보게 되면요. 여기에서는 다수 선택이 가능한 질문 요소가 있는데요. 이렇게 몇 개를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이럴 때에는 네모난 형태의 체크 상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 문항에서는 장소를 선택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리스트 중 해당하는 하나를 선택하실 수가 있죠. 이것은 목록 상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목록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자를 선택할 수 있는 양식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 역시 클릭 한 번으로 우리가 쉽게 추가해 줄 수가 있는데요. 이따가 예제를 통해서 함께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글자를 입력할 수 있도록 여러 줄 또는 한 줄로 글자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항목 역시 존재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필드라는 항목인데요. 사용자가 이름, 주소, 전화번호 같은 텍스트를 입력할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원자 평가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요. 기본적인 틀들을 가지고 그냥 텍스트만 이렇게 있는 그런 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도비 애크로벳 프로 DC의 양식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완성된 파일을 열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파일 열기를 눌러주시고요. 예제, 여기에서 지원자 평가 완성본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줄여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여기에서 지원자 이름을 직접 입력할 수 있는 필드가 있고요. 희망 직책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또 부서 또한 선택을 통해서 어떤 부서로 지원했는지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면접관 이름을 집어넣을 수 있고 또 날짜를 클릭하여서 날짜 선택을 할 수 있고 사진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용함, 고용하지 않음 둘 중에 하나를 체크할 수 있고요. 또 지원자 평가의 5가지 항목 중
한 가지를 체크 형태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양식까지 추가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장점과 단점을 입력하는데요. 보시면은 장점 부분에 클릭을 했을 때 박스의 컬러도 또한 변경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를 예를 들어서 입력을 하였을 때 이와 같이 명확한 글자로 보일 수 있도록 서식 또한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단점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양식들을 다 넣고 나서는 제출하기를 통해서 이메일로 내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취소를 누르게 되면 입력했던 모든 양식이 리셋되는 버튼까지 우리가 추가해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양식으로 모든 양식을 제출하여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실제로 메일로 보내서 사용자로부터 입력값을 받고 그것을 수집하는 완전한 형태의 양식 문서를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저와 함께 이러한 완성본을 여러분 보시고 함께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본 파일로 돌아와서 여기서부터 저희가 함께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양식을 넣기 위해서는요, 양식 준비 메뉴가 필요하죠. 양식 준비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현재 활성화된 파일 또는 문서 스캔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원자 평가점 PDF, 원래 제가 선택하고 있던 빈 형식의 문서를 선택하고 바로 시작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어떤 칸이 미리 만들어져 있을 경우 자동으로 필드가 쭉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필드로 재구성하기 위해서 이 모든 자동으로 만들어진 필드를 쭉 드래그해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지워버릴 거예요. 여기에서 키보드에서 딜리트를 눌러서 모든 양식을 지워주고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하나의 양식도 없기 때문에 우측에 필드에 보시면은 리스트에서 양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원자 이름부터 새롭게 입력 필드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자의 이름을 입력하도록 하기 위해서 상단에 있는 텍스트 필드 추가 단추를 눌러주시고 지원자라는 이름 옆에 자학형이 따라다닐 거예요. 이 상태에서 클릭해 줍니다. 자, 여기에서 모든 속성 항목이 나타나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 모양 탭 부분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 텍스트, 글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꼴은 이 필드에 사용자가 글자를 채웠을 때 나타나게 될 모습으로 어떻게 보이는지를 여기서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기본 어도비 명조체로 되어 있는데 웹에서는, 모니터에서는 명조체로 보게 되면 글자가 작게 보이고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딕체 계열의 글자를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눔 고딕으로 보일 수 있도록 나눔 고딕 폰트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크기는 12로 되어 있는데 12포인트의 나눔 고딕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테두리 색상이 또 채우기 색상이 없으므로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사용자가 커서를 놓고 클릭해서 입력하려고 할 때 그 지원자 옆에 필드가 투명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컬러를 원하신다면 지금 입력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알기 원하신다면 테두리도 색상을 설정해 주시고 채우기 색상 역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검정색으로 테두리 색상을, 채우기 색상을 회색으로 넣어 주었습니다. 자, 이 상태로 닫기를 눌러 주시면 첫 번째 필드가 완성된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필드를 넣어보죠. 텍스트 필드를 넣는 방법 어렵지 않죠? 자, 희망 직책 역시 텍스트 필드로 동일한 속성으로 여러분들이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테두리 색상 검정색, 채우기는 옅은 회색으로
그리고 나눔 고딕으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정을 마치고 닫기를 눌러주면 지금까지 생성된 양식들 리스트가 우측 필드에 차곡차곡 쌓여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 앞에 있는 아이콘을 보고 이것이 어떤 양식인지 알 수가 있죠. 자, 다음으로 희망부서는요, 우리가 직접 클릭해서 선택하도록 하는 그런 새로운 양식 방법을 사용을 해볼 것입니다. 이때는요, 바로 드롭다운이라는 메뉴를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상단 아이콘을 보시죠. 다양한 메뉴들이 들어있죠. 이 중에서도 이렇게 꺾은 기역자 모양을 뒤집은 것처럼 생긴 아이콘이 드롭다운 목록 아이콘입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이와 같이 또 선이 나타나고, 이 부분 우리가 희망부서 옆에다가 바로 드래그 앤 드롭하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드래그 앤 드롭을 하시고 모든 속성으로 들어가셔서 여기서도 색상을 모두 통일성 있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타나는 글꼴 역시 동일하게 맞춰줍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반복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 이제 습관적으로 처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말 그대로 클릭했을 때 메뉴가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값들을 리스트로 넣을지 바로 옵션 탭에서 추가해 줍니다. 자, 드롭다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옵션 값이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저와 함께 따라해 보시죠. 자, 항목 부분에 리스트에 넣길 원하는 글자들을 차례차례 넣어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부서 1, 마케팅, 그리고 추가 단추를 눌러주시면 리스트 첫 번째로 추가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재무라고 입력하고 추가를 누르면 두 번째 리스트에 추가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경영 지원이라고 넣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추가를 누르면 3개의 리스트가 완성이 되죠. 자, 이 상태로 닫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측 필드에 드롭다운이라는 항목이 추가된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까지를 우리가 미리 보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를 눌러보시면 희망 부서를 눌렀을 때 우리가 아까 입력했던 3가지 항목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어떤 팀이 미리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고 처음 나타나는 항목은 선택이라는 글자가 나타났으면 해요. 그래서 편집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드롭다운 메뉴를 변경해 주도록 할 것입니다.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다시 한번 속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옵션 탭에서 이번엔 선택이라는 항목을 추가하고 마지막에 추가됐기 때문에 이 항목을 가장 위로 올려야겠죠. 순서 변경을 하실 때는 항목을 선택하시고 우측에 있는 단추 위로를 클릭해 주시면 한 칸씩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위에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수정하시고 닫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 면접관은 역시 텍스트 필드를 통해서 바로 입력할 수 있도록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속성을 통해서 모양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글꼴 크기 동일하게, 또 글꼴 역시 동일하게 변경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벌써 상단이 거의 다 완성이 됐어요. 다음 우측에 있는 날짜는 아까 우리가 미리 보기를 한 것처럼 달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기능이에요. 버튼 하나로 날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단 아이콘을 보시게 되면 날짜 필드 추가가 있는데 이를 선택하시고 바로 날짜 옆에 맞춰서 클릭만 해주시면 필드가 추가됩니다. 겉보기에는 일반 필드와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데요. 실제로 미리 보기를 통해 살펴볼까요? 날짜
옆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클릭할 수 있는 아이콘이 나타나면서 여기에서 달력이 나타나죠. 그리고 날짜를 선택해 줄 수가 있고, 날짜를 선택하면 해당 날짜가 출력값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편집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추가 항목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을 했는데 우측이 너무 비어 있죠. 이 부분 결과 화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사진이 들어가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사진은 어떻게 입력을 할까요? 상단 아이콘 중에 이미지 필드 추가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산 모양이죠? 이 부분을 클릭하여 주시고 사진이 들어갈 영역만큼 드래그를 해줍니다. 자, 이 부분에는 나중에 사진을 클릭해서 입력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앞부분에 모든 부분에 텍스트가 들어간 것처럼 이 앞에도 사진이라는 글자가 들어갈 수 있게 편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양식 작업을 하다가 어떤 글자가 필요하다, 새롭게 편집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PDF 편집 메뉴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일반 텍스트와 이미지 편집 모드로 들어가 줍니다. 그 상태에서 텍스트를 입력해 주는 거죠. 기존에 있던 이 날짜라는 부분을 선택하고 복사해서 붙여넣고 글씨만 바꿔주면 됩니다. 편집 메뉴에서 복사를 눌러주시고요. 붙여넣기는 편집에 붙여넣기 또는 컨트롤 V를 사용하시면 같은 자리에 글자가 붙여 넣어집니다. 이것을 방향키를 통해서 아래로 이동시키고요. 그 다음에 글자만 변경해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글자에 사진이라고 넣어주도록 하죠. 자, 이와 같이 사진이라고 넣어주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편집을 했다면 다음으로는 하단에 면접 결과 밑에 있는 고용함, 고용하지 않음 이 부분을 채워줄 건데요. 고용함, 고용하지 않음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라디오 버튼을 사용해야 합니다. 라디오 버튼은 기본적으로 둥근 모양이기 때문에 원래 있던 이 사각형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개체를 따로 편집해서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개체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상태로 삭제합니다. 고용하지 않음 밑에 있는 박스도 삭제합니다. 자, 이 상태로 다시 한번 양식 준비로 들어가 보죠. 그리고 라디오 버튼을 추가하는 겁니다. 두 개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을 때 라디오 단추를 사용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계속 기억해 주시고요. 고용함 밑에 클릭, 그리고 여기에서 다른 단추 추가를 눌러서 바로 연결된 단추를 옆에다가 이어줍니다. 이렇게 연결된 단추는 하나의 그룹으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 것이죠. 자, 작업을 마쳤다면 선택 도구를 가지고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지원자 평가 5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5가지 중 하나만 선택하게 되는 부분이죠. 자, 여기에서는요, 그렇다면 어떤 양식을 사용을 해야 될까요? 중복으로 선택할 수 없고 5개 중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방금 사용했던 라디오 단추를 사용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라디오 단추의 모양을 변경해서 사각형 형태로 만들어진 라디오 단추를 사용을 해볼 겁니다. 자, 먼저 여기에서 다시 편집 부분으로 들어가서 상단에 있는 5개의 사각형을 지우고 시작을 해볼까요? 자, 기존 틀을 지우고 이 상태에서 이 빈 부분에 우리가 라디오 단추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식 준비로 다시 들어가 주시고 이 상태에서
라디오 단추 하나씩 5번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납음 부분에, 그 다음에 다른 단추 추가를 눌러서 보통 부분에, 다음으로 다른 단추 추가를 눌러서 양호 부분에, 다시 연결해서 우수, 그 옆에 매우 우수까지 5개를 클릭하고 마무리할 때는 선택 도구로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된 항목들이 나타나 있고요. 여기에서 5개를 선택하신 후 더블 클릭하여 우리가 라디오 단추의 모양을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탭으로 들어가 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라디오 단추 스타일은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이 아니라 체크, 십자형, 다이아몬드, 사각형, 별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체크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닫기를 눌러줍니다. 마찬가지로 선택해서 체크를 다 똑같이 적용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우리가 미리 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작업을 한 후 우측 미리 보기 단추를 눌러주세요. 자, 이와 같이 보이죠? 네모난 형태로 변경이 되었고요. 여기에서 5개 중 하나에 체크하면, 자, 이와 같이 체크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깔끔한 체크 형태의 라디오 단추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단에 있는 모든 영역들에 여러분들이 라디오 단추들을 필요에 따라 채워주실 수가 있고 또 완성도를 높여주실 수 있겠습니다. 다시 편집 화면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번에는 하단에 장점과 단점 부분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양식 중 하나는 텍스트 필드입니다. 여기서 텍스트 필드로 장점 부분 드래그하여 드롭하고 그 다음에 속성을 선택해서 모양 부분에 테두리 색상 검정색, 채우기 색상, 옅은 회색으로, 그리고 글꼴 역시 나눔 고딕으로 설정하여 줍니다. 다시 한번 제가 나눔 고딕으로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닫기를 눌렀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또 한번 제가 드래그 앤 드롭을 하여서 단점 부분 옆에 텍스트 필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똑같이 속성으로 들어간 후 원하는 형태로 채우기 색상과 그리고 글꼴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나눔 고딕으로 선택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하단에 들어가게 될 버튼을 만들어서 하나는 제출하기, 하나는 취소 기능을 하는 버튼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양식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해보시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쉽게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 반드시 양식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단추이죠. 바로 이 단추 요소를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추를 한번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단추 크기가 자동 생성이 되고요. 모든 속성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글꼴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저희는 나눔 고딕으로 모두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옵션 부분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옵션으로 들어가서 레이블 위에 어떤 버튼인지를 글씨를 써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빈 버튼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어떤 버튼인지를 알 수가 없겠죠. 여기에서 제출하기라고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버튼 위에 나중에 글자가 이와 같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자, 동작을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동작에는 기본적으로 트리거 선택이 마우스 놓기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로요. 동작 선택을 계속 추가를 해줄게요. 여러 가지 동작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아래에서 5번째 있는 양식 제출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한 모든 값들을 말 그대로 전송하고 제출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로 추가 단추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필요한 URL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소를 입력하라는 뜻이죠. 어디로 보낼 것이냐, 주소를 입력하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에서는 메일로 보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메일 to라고 입력하고 콜론 입력하고 받으실 분의 이것을 수집하실 그 관리자의 이메일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정확한 주소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내보내기 형식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내보내기 형식을 FDF의 다음 포함으로 기본적인 형식으로 내보내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입력 데이터, 주석 및 PDF 파일의 증분 변경 내용 중 하나 이상의 옵션을 선택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PDF 증분 변경 내용 옵션은 서버에서 쉽게 읽고 재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서명을 내보낼 때 유용한 옵션입니다. HTML은 말 그대로 웹페이지인 HTML 파일로 내보내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XFDF의 다음 포함 항목은 XML 파일로 내보낼 때 사용하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가장 하단에 있는 PDF 완전한 문서가 있죠. 양식에 해당하는 전체 PDF 파일을 내보냅니다. 이 경우 FDF 옵션을 사용할 때보다 큰 파일이 만들어지지만 디지털 서명을 유지할 때는 유용합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는 필드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모든 필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양식 필드에 값이 없더라도 모든 양식 필드를 내보내는 옵션입니다. 이것만이라는 옵션은 필드 선택을 클릭하고 포함할 양식 필드를 나타내어 지정한 양식 필드 및 빈 필드를 포함할지 여부만 내보내는 것입니다. 날짜를 표준 형식으로 변환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모든 양식 날짜를 양식에 입력된 형식에 관계없이 한 가지 형식으로 내보낼 때 사용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는 이와 같이 메일을 입력하고 기본 내보내기 형식인 FDF의 다음 포함 필드 데이터 모든 필드를 선택한 후 확인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나타났다면 양식 제출 부분에 성공한 것입니다. 닫기를 눌러주세요. 미리 보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미리 보기를 하시면 하단에 제출하기 단추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마우스를 올려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데이터를 우리가 아까 작성했던 그 이메일로 보내기라고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입력하다가 중간에 새롭게 클리어하고 다시 시작해야 할 때를 위한 클리어, 취소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단추 아이콘을 클릭하고 아까 만들었던 제출 옆에다가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속성 부분을 클릭하고 옵션 부분에서 레이블을 입력합니다. 여기에서는
취소라고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동작에서는 양식 제출이 아니라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동작 선택에 양식 재설정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 추가 단추를 눌러주시고 보시면은 모든 입력된 텍스트 필드들이 선택이 되어 있죠? 이 모든 것들을 재설정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닫기를 눌러주시고요. 이 상태로 미리 보기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취소 단추가 생겼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자에 대해서 입력합니다. 임의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임의로 한번 입력을 하고 나서 취소 단추를 눌러주면 이와 같이 아무것도 입력되거나 선택되지 않은 상태로 변경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편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버튼에 글자가 다르기 때문이죠. 편집으로 들어가서 21번 버튼 더블 클릭하시고 일반 모양으로 들어갑니다. 모양으로 들어가서 글꼴을 나눔 고딕으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통일성 있게 맞춰주시고 오른쪽 버튼을 선택하여서 오른쪽으로 갈 수 있게 방향키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왼쪽 버튼을 선택해서 마찬가지로 적절한 위치로 배치해 주시면 되죠. 자, 이 상태로 미리 보기를 해주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위치는 우리가 편집을 통해서 언제든지 필드를 선택하고 방향키를 통해 세밀하게 그 위치를 맞춰줄 수 있게 됩니다. 크기 역시 마찬가지로 맞춰주실 수 있게 되고요. 위치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경력, 진취성과 같은 빈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완성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라디오 단추를 추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다양한 옵션으로 모양을 한번 변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미리 보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사진 부분은 클릭했을 때 이미지 선택이 나타나면서 내 PC 안에 있는 이미지 파일을 불러올 수 있도록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제출하기를 누르게 되면 전자메일 보내기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웹메일 사용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클릭하여서 여러분들이 지메일 또는 기타 메일을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지메일을 선택하면 여러분들이 아이디를 넣고 여러분들의 지메일 주소를 넣어서 계속을 눌러 주시게 되면 제출을 통해 이메일을 보낼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서는 제가 대화 상자를 닫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집 메뉴를 눌러서 양식 부분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제 우측에 배포 그리고 추적이 있습니다. 이 배포 단추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메일링 리스트의 사람들에게 여러 명의 사람들에게 양식을 보내고 작성하게 하고 그 요소들을 수집하고 또 데이터로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배포 단추를 클릭하여서 확인하면 이와 같이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변경 내용을 저장해야 한다고 하죠. 자, 저장 단추를 눌러서 새로운 이름으로 지원자 평가 언더바 완성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하고 다음으로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전자메일과 내부 서버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전자메일을 선택하고
계속을 눌러주세요. 어도비 애크로벳을 사용하여 보내기를 선택한 후 보시면은 하단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설치된 전자메일 클라이언트 또는 웹 기반 전자메일 계정을 사용하여 전자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죠. 자, 확인하시고 다음으로 넘겨줍니다. 여기에서 이제 양식 배포 항목이 나타나죠. 여기에 받을 사람들을 주소로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설문에 참여할 사람들 리스트를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아시는 대로 받아야 하실 분들을 메일 수집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세미콜론으로 주소를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계속해서 몇 명이든 추가해 주실 수 있겠고요. 이 중에 자동으로 주제와 메시지가 설정이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파일명 .pdf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이러면 너무 딱딱하니까 이걸 지워서 여러분들이 사용자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원자 평가 양식을 작성해 주십시오.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겠죠. 메시지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완성되는 메시지 이외에 얼마든지 추가하고 삭제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최적의 추적을 제공하기 위해 수신자로부터 이름 및 전자메일 수집을 한다는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보내기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만드신 양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배포하여 완벽한 전달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내기를 누릅니다. 이때 전자메일 보내기를 선택해 줍니다. 웹메일을 사용하겠다 선택하시고요. 여기에서 또 메일을 추가해 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메일을 어떤 것이든지 선택하여 입력하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되면은 입력창에 여러분들이 입력해 주신 메일 전송 주소 리스트에 이 양식이 자동 전송이 되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양식에 입력하여 전송해서 제출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받아서 보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 X를 눌러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양식을 모두 다 넣어보고 그 다음에 또 버튼까지 만들어서 제출하고 또한 양식 준비해서 배포를 하는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예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 살펴보기로 한 주요 팁들을 모두 살펴보았죠. 자, 이와 같은 5가지의 팁 이외에도 어도비 애크로벳에는 아주 많은 유용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도비 공식 홈페이지에서 PDF 및 전자서명 항목으로 들어가 애크로벳에 대한 다양한 기능들을 보실 수 있고 또 어떤 신기능이 있는지, 어떠한 연관 제품들이 있는지, 또 그 팁은 무엇이 있는지를 홈페이지를 통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애크로벳 프로 DC의 기능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기능들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만의 멋진 디지털 문서 세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강의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